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분 서당 이야기 한자, 오늘 107강을 시작합니다. 107강 첫 번째 글자는 산 꼭대기가 아주 높다고 하는 높을숭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면 뇌 산이 있고 마루종이 있죠? 마루종은 꼭대기를 뜻하는 순 우리말이 마루란 뜻입니다. 그래서 산마루 하면 산 꼭대기를 뜻합니다. 산의 마루, 산 꼭대기는 높을숭입니다. 산, 마루, 산 꼭대기는 높을숭입니다. 높을숭이 들어간 활용어 중에는 숭배라고 하는 말이 있죠. 높을숭자에 절배를 써서 거룩하게 높여서 공경한다는 뜻이 숭배라는 뜻이고, 숭상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높을숭자에 높을상을 써서 높여서 소중하게 여긴다는 뜻이 숭상이란 말입니다. 숭고란 말도 있죠. 높을숭자에 높을고를 써서 존엄하고 고상하다는 뜻이 숭고란 뜻입니다. 네, 다음 배울 글자는 탈승입니다. 이 탈승의 글자 구조를 보면 벼화가 있고, 그리고 사람이 등을 마주하고 있다는 북녘북이 결합되어 있죠. 네, 이 글자는 원래 큰데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탔다고 하는 나무목이 이렇게 결합된 글자였습니다. 자, 근데 모양이 이렇게 변한 거죠. 자,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지금 남아있는 글자 그대로 이야기를 기억하겠습니다. 벼줄기에 올라탄 메뚜기의 등, 북녘북이 있는 탈승입니다. 벼줄기에 올라탄 메뚜기의 등, 북녘북이 있는 탈승입니다. 탈승이 있는 활용어 중에는 환승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바꿀 환자에 탈승을 써서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다른 지하철이나 버스로 바꾸어 타는 것을 환승이라고 하고, 승강기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오를 승, 내릴 강, 틀기를 써서 엘리베이터를 승강기라고 합니다. 네, 다음에 배울 글자는 베풀시입니다. 여기서 베풀다라고 하면 여러 사람들한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펼쳐놓았다는 뜻입니다. 뭐 깃발을 높이 매달아서 보이게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참수해서 사람의 머리를 달아서 매달아서 보이게 한다든지, 아니면 시설물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에게 보이게 한다는, 그 모든 것이 베푼다는 뜻, 베풀시입니다. 네, 베풀시의 글자 구조를 보면 모방이 있고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깃발을 뜻하는 깃발언이라고 하는 글자고, 어조사 야가 있는데 어조사 야는 땅지가 생략되어 있는 이 생략형으로 쓰였습니다. 네, 그러면 베풀시의 글자 이야기는 한 방향에 사람이 땅에다가 높은 깃발을 꽂아서 여러 사람이 보이게 하는 베풀시입니다. 한 방향에 사람이 땅에 높이 깃발을 꽂아서 여러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베풀시입니다. 베풀시가 들어간 활용어 중에는 시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베풀시자에 베풀서를 써서 도구나 기계장치, 그리고 일정한 구조물을 만들어서 차려놓는 것을 시설이라고 하고, 시행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베풀시자에 단일행을 써서 실제로 행한다는 뜻인데, 어떤 법령의 효력을 실제로 발생시키는 것을 시행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배울 글자는 깊을심입니다. 네, 깊을심의 글자 구조를 보면 물수의 변형이 있고 그 옆에 점점미가 있는데, 점점미는 앞선 강의에서 제가 한번 설명했죠. 이 손수에 점점미가 있으면 찾을 탐이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점점미를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덮인 흙을 파내고 나무 갱목을 받쳐가며 점점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점점미입니다. 덮인 흙을 파내고 나무 갱목을 받쳐가며 굴 속으로 점점 들어가는 점점미입니다. 네, 그러면 깊을심의 글자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물 속으로 점점 들어가면 물이 점점 깊어지는 깊을심입니다. 물 속으로 점점 들어가면 물이 점점 깊어지는 깊을심입니다. 깊을심이 들어간 사자성어 중에는 의미심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뜻이 만미, 깊을심, 긴장을 써서 말이나 글의 뜻이 매우 깊고 심오하다는 뜻이 의미심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 다음 글자는 두 개가 하나의 짝이 된다고 하는 짝필입니다. 네, 짝필의 글자 구조를 보면 상자방처럼 생긴 감출해 안에 8팔이 들어가 있는 구조죠. 네, 이 글자는 비단 한 필의 양 끝을 두 사람이 잡고서 감는다는 뜻, 두 명이 짝이 된다는 뜻, 짝필입니다. 네, 상자 모양 감출해 안에 세로 두 줄 8팔이 있는 짝필입니다. 비단 한 필의 양 끝을 두 사람이 마주 잡고 감는 짝필입니다. 상자 모양의 감출해 안에 세로 두 줄 8팔이 있는 짝필입니다. 비단 한 필의 양 끝을 두 사람이 마주 잡고 감고 있는 짝필입니다. 짝필이 들어가는 활용어 중에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짝배자에 짝필을 써서 부부가 될 수 있는 그 짝을 배필이라고 합니다. 필부, 필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짝필, 사내부, 짝필, 며느리부를 써서 평범한 남자와 평범한 여자를 일컫는 말을 필부, 필부라고 합니다. 네, 다음 글자는 심할심인데, 입안에
큰 수저로 음식을 가득 넣는다는 뜻 심할심입니다. 네, 글자 구조를 보면 선생님이 극이와 숨을 은 두 개로 나눠 두었는데 이 글자는 원래 입속을 연다는 이 달감과 수저를 뜻하는 비수비가 결합된 글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양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 변한 글자 그대로 기억하겠습니다. 네, 심할심의 글자 이야기 입안에 그것까지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심할심입니다. 입안에 그것까지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심할심입니다. 심할심이 들어간 활용어 중에는 심지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심할심, 이를지, 어조사 어를 써서 심하다 못해 나중에는 이런 뜻이 심지어란 뜻이고 극심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다할 극자에 심할심을 써서 몹시 심하다는 뜻입니다. 막심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후회 막심할 때 없을 막자에 심할심을 써서 매우 심하다고 하는 뜻이 막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 당 글자는 나아입니다. 네, 나아의 글자 구조를 보면 손수가 있고 창과가 있죠. 자, 그래서 나의 글자 얘기 정리하겠습니다. 손에 창을 들고 맹수나 적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나아입니다. 손에 창을 들고 맹수나 적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나아입니다. 나아가 들어간 활용어 중에는 자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스스로 자, 나아를 써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나 그러한 생각, 관념을 자아라고 하고 아집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라고 하는 말도 있죠. 나아자에 잡을집을 써서 자기만의 생각에 집착하는 것을 아집이라고 합니다. 별 글자는 얼굴, 체면을 뜻하는 글자 얼굴안입니다. 네, 글자 구조를 보면 선비언이 있고 머리혈이 있죠. 선비언 처음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 있는 그 풍채가 보기 좋고 늠름한 선비언입니다. 서 있는 풍채가 보기 좋고 늠름한 선비언입니다. 네, 그러면 얼굴안은 선비의 머리에 있는 그 얼굴을 뜻하는 얼굴안입니다. 글자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선비의 그 서 있는 모습이 늠름하고 그 머리의 얼굴을 뜻하는 얼굴안입니다. 선비의 서 있는 모습이 늠름하고 그 머리에 얼굴을 뜻하는 얼굴안입니다. 네, 얼굴안이 들어간 사자성어 중에는 후안무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두터울 후 얼굴안, 없을 무 부끄러울 치를 써서 얼굴이 두껍고 뻔뻔스러워서 부끄러움이 없다란 뜻이 후안무치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107강에서 배웠던 글자 머릿속에 정리해 봅시다. 네, 높을숭입니다. 산, 마르, 산 꼭대기는 높을숭, 높을숭. 다음은 탈승입니다. 벼줄기에 올라탄 메뚜기의 등, 북녘북이 있는 탈승, 탈승. 다음은 베풀시입니다. 한 방향에 사람이 깃발을 높이 꽂아서 여러 사람에게 보여서 펼치는 베풀시, 베풀시입니다. 다음은 깊을심입니다. 점점미 정리하겠습니다. 덮인 흙을 파내고 나무 갱목을 받쳐가며 굴 속으로 점점 들어가는 점점미입니다. 물 속으로 점점 들어가면 물이 깊어지는 깊을심, 깊을심. 다음은 짝필입니다. 상자 모양의 감출레 안에 세로 두 줄 8팔이 있는 짝필, 비단 한 필의 양끝을 두 사람이 마주잡고 감고 있는 짝필, 짝필. 다음은 심할심입니다. 그것까지 입속에 억지로 밀어넣는 심할심, 심할심. 다음은 나아입니다. 손에 창을 들고 맹수나 적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나아, 나아. 다음은 얼굴안입니다. 서 있는 선비의 모습이 늠름하고 그 머리에 얼굴을 뜻하는 얼굴안, 얼굴안입니다. 네, 여러분 107강 한자 이야기도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복습은 언제나 빠른 배속으로 두세 번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과 108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